저도 결혼 문턱까진 가봤거든요. 세상 경험 제대로 했죠. 그런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도 처음 봤고요. 거기다 저는 상견례도 2번이나 미뤄봤어요. 연애 기간이 짧았다면 무슨 말이 나와도 나왔겠죠. 저와 남자친구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대학 때부터 사귀면서 졸업 후 사회생활하고 결혼까지 할 뻔했으니 꽤 오래 만났죠. 만난 지 5년이 넘어가고부터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의반 타의반 듣기도 했고요. 워낙 오래 만났고 그동안 제가 옆에서 본 모습이 있으니 내가 결혼이란 걸 하겠다면 이 남자랑 해야겠다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곤 둘 다 서로 사회생활에 익숙해진 몇 년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이 정도 만났으니 충분히 괜찮다 싶어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남자친구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몇 년 동안 말 못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할 말이 있으면 프로포즈 전에 하는 게 순서에 맞는 건데 그때 알아봤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사실 우리 집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야. 혹시나 우리 집에 가보고 실망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하길래 제가 나 오빠네 못 산다고 결혼 뒤집을 사람 아니야. 그렇게 봤다면 좀 섭섭한데? 라고 했어요. 사실 그 긴 시간을 만나면서 당연히 저도 남자친구의 사정을 알고 있긴 했죠.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느낌은 알잖아요. 평범한 수준도 아니고 그보다 더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래도 워낙에 성실하고 열심히 지내는 남자친구였기에 부모가 부자든 아니든 이런 건 저에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더구나 저희 집 자체도 그리 부자는 아니었기에 연애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서로 열심히 살고 아껴주며 지내면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솔직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엄청나게 못 살거나 그럴까봐 일부러 마음의 준비도 하고요. 옷도 더 수수하게 입고 나갔어요. 근데 도착해보니 그냥 경기도권에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에 지내고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12층까지 걸어 올라간 것 말곤 특이할 건 없었어요. 만나뵌 시어머니도 무척이나 좋은 인상이셨어요. 어서 와요. 하필 이런 날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려서 말이야.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제가 네 안녕하세요. 아이 그렇지 않아도 계단 올라오면서 오빠랑 이야기하며 오니 괜찮았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계단 올라오듯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집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해준 적 없었는데 혼자 그렇게 하나씩 올라가더라고. 내가 보태줄 돈이나 그런 건 없어도 염치는 있어요. 예단이나 혼수 이런 거는 오늘 이후로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을 거고 그저 두 사람 앞날만 생각하며 준비하도록 해요. 나는 무조건 찬성이고 무조건 응원할 거니까 하시며 인자하게 웃어주시는데 계단 올라오느라 힘들었던 느낌이 한순간에 다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푹 놓이더라고요. 근데 신랑은 옆에서 내내 긴장한 표정이었고 긴장해야 될 사람은 난데 본인 집에서까지 저러길래 제가 오죽했으면 그날 남자친구 집에 가서 마룻바닥이나 벽지 그리고 가구들까지 엄청 꼼꼼하게 살펴봤다니까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냥 딱 평균적인 일반 가정집 그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엄청 여유로워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만 오빠가 초반에 엄살을 너무 떨어나 그런지 제 기대보단 훨씬 잘 사는 집안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첫인사 드리고 나서 제가 신랑에게 대체 그동안 왜 그렇게 가난하다는 말을 나한테 한 거야? 무척이나 평범해 보이던데? 라고 이야기하자 신랑은 씩 웃으며 그럼 다행이라고 하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두 번 정도 시간을 뒤로 미루긴 했어요. 식당 때문에 그렇고 거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길래 그때는 그냥 신랑이 엄청 신중하게 식당을 정하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임박해서 미룬 것도 아니었기에 저희 부모님도 그러려니 이해해 주셨고요. 근데 그 두 번도 나중에 보니 다 이유가 있더군요. 일단 상견례 자리는 무난하게 마쳤고 결혼 날짜를 조금 빨리 하고 싶었는데 예비시댁 쪽에서는 4달 뒤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추운 겨울에 하게 되지 않냐며 나 드레스도 입어야 하는데 아무리 예식장은 실내지만 웨딩 사진은 야외 촬영도 추워서 힘들 테고 하객들도 추울 때 결혼하면 왜 추운 날 결혼하냐는 말 나오고 그래서 나는 겨울에 하고 싶지 않은데 좀 더 땡겨서 가을에 하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좋은 날짜 받아오셨는데 그날 해야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는 편이라 그게 뭐가 중요하냐 했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좀 따라드리자면서 달래더라고요. 또 저만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안 달란 것처럼 되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나 저나 서로 부모님 도움 안 받고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남자친구가 저에게 그동안 얼마 모아놨는지 통장 오픈을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도 공개하겠지 싶어서 먼저 오픈했는데 제가 모아서 결혼 비용에 쓰는 만큼 남자친구도 그 금액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뭐 좋아요. 저도 누가 더 많이 해오고 이런 거 싫었거든요. 남자친구의 반반 결혼 주장에 저도 그러자고 응했고 그럼 최대한 검소하게 해야 했어요. 남자친구가 돈에 대해서 대학 때부터 악착같이 모으고 알뜰한 건 알았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더 아끼더라고요. 웬만한 건 집에서 썼던 거 그대로 가져오자고 해서 저는 화장대와 옷장, 서랍장 이런 것들 다 가져오기로 했고 남자친구도 옷장, 서랍장, 침대 그대로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래도 가전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어차피 전세로 들어갈 건데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새 것 같은 중고 사서 그걸로 쓰다가 나중에 우리 집 생길 때 싹 바꾸자. 그래서 제가 싫어, 무슨 중고야. 나는 새로 시작하는데 남 쓰던 거 쓰기 싫어. 그냥 내가 내는 결혼 자금에서 혼수 비용 빼서 그걸로 하면 되잖아. 자기야, 우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집에 보태야 돼. 아이 그래야 조금이라도 좋은 집 구하지. 그냥 싸게 물건 샀다 생각하고 쓰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신혼살림의 중고로 TV까지는 그렇다 쳐요. 남 쓰던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중고로 사게 하고 요즘 혼수 필수템이라고 하는 건조기마저 못 사게 하더라고요. 옷 줄어든다면서 빨래되면 충분하다고 하면서요. 친정집에 중고로 혼수용품 준비한다 하니까 저한테 그동안 돈 안 모아놨냐고 놀라면서 말씀하시는데 집값에 보태기로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더니 그럼 혼수 과정은 부모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사코 거절했는데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집값에 보탠다고 신혼집에 중고 가정이 뭐냐면서 당신 딸 그렇게 시집 보내고 싶지 않다면서 혼수 가정이라도 해주겠다 하셔서 결국 받기로 하고 남자친구에게 말했더니 그래? 그럼 그 돈 받고 집값에 보태자. 잘 됐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이거 정말 안 받으려고 한 거 부모님이 중고 물건으로 신혼 시작하게 두고 싶지 않다 해서 해주시는 건데 집값에 보태자니 그렇게 오빠만 생각할 거면 결혼하지 마 라고 했더니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잘못했다며 부모님이 해주시는 혼수로 준비하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부모님께서 혼수가전 사주신다 해서 새 물건을 고르기로 했어요. 상견례 전부터 무척 바빠하더니 안 그래도 근검절약의 아이콘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인데 더 짠돌이가 되더라고요. 집값에 한 푼이라도 보태서 대출 적게 받으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그리고 집을 알아보는데 남자친구 직장과 제 직장 중간 지점 쪽으로 알아봤죠. 둘 다 직장이 서울이라
아무리 싼 곳을 알아봐도 서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신혼이니까 굳이 아파트 아니어도 된다고 하고 서울에 있는 빌라도 알아봤는데 남자친구가 그냥 경기도 쪽으로 알아보자면서 경기 쪽 작은 아파트로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서울에서 빌라로 구하더라도 그 비용으로 경기 쪽으로 가면 작은 복도식 아파트는 구할 수 있긴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회사가 둘 다 편도 1시간 거리이긴 했지만 경기도 쪽으로 알아보게 됐죠.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신혼부부 특약으로 하면 대출 시 이율이 좀 싸게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 집 구할 때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는 예비부부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조금이라도 싼 이자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신혼부부 특약으로 전세대출 받을 때 좀 저렴한 이율로 가능하다 하는데 그럼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대출 알아볼까?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혼인신고부터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어차피 결혼하는데 혼인신고는 좀 여유 있게 하고 싶은데 뭐 급할 거 없잖아. 그리고 우리 처음 시작하는 건데 대출 끼고 하는 거는 좀 부담되는데 차라리 빌라로 알아보자.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둘 다 회사도 먼 경기 쪽으로 와놓고 여기서도 빌라로 가자고? 서울 쪽에서 빌라로 가자니 싫다면서 경기 쪽 아파트로 가자고 해서 여기까지 와놓고 이제 와서 빌라로 가자니 왜 자꾸 말이 바뀌어? 빌라로 들어갈 거면 굳이 먼 곳까지 와서 집을 얻을 필요가 있어? 서울 쪽 빌라로 가면 또 대출 껴야 되는데 이쪽 빌라는 대출 안 껴도 되잖아. 그리고 여기 나름 신도시고 빌라들도 다 깨끗해서 오히려 서울 쪽보다 여기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이쪽에 알아본 집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하면서 제 손을 잡고 이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없어서 나는 여기 싫어. 이럴 거면 차라리 회사 가까운 곳으로 가자. 출근 시간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난 여기선 정말 싫어. 그냥 전세대출 받고 시작하면 되잖아. 계산해보니 우리 수입으로도 충분히 타격 없이 생활할 수 있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자기는 한사코 대출비가 아깝다면서 싫다고 우기더라고요. 결국 신혼집 계약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고집이 센 사람은 아닌데 왜 결혼 문제에 돈 문제는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고집에 져주고 남자친구가 말한 집에는 정말 도저히 못 들어가겠고요. 그렇게 해결이 안 난 상태로 며칠이 지나고 오랜만에 남자친구 친구들을 만났어요. 대학 때부터 알게 된 남자친구 친구들이라 저하고도 많이 친했고 제 친구와 남자친구 친구를 소개해줘서 그들도 오랫동안 연애 중이었고 다들 친했어요. 그날의 주인공은 거의 결혼을 앞둔 저희들이었죠. 신랑 친구들은 결혼 준비 잘 되어가냐, 니네 언제 헤어지나 했는데 결혼까지 가는구나. 재민이는 결혼하면 이제 완전히 잡혀 살겠다. 이런 짓궂은 농담도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술자리를 이어갔어요. 평소였다면 저는 적당히 앉아있다가 일찍 들어갔겠지만 그날은 신혼집 구하다 저도 열이 받아 그런지 술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드레스를 입으려면 안주는 쳐다도 보면 안 되었기에 소주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죠. 신랑도 술이 좀 올라왔는지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고 멀리서 올라온 친구가 하나 있어서 요 앞까지 바르다 준다고 나가길래 그때 신랑은 저도 따라 나와주길 바라는 것 같았지만 저는 보란듯이 신랑 친구들 한가운데에서 소주잔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신랑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친구 바르다 주러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랑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결혼을 앞둬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랑 칭찬을 참 많이 해줬어요. 특히 신랑 예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땐 그런 이야기라도 들어야 제 속이 좀 풀리고 결혼에 대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했어요. 그렇게 더 흔들려만 갔죠. 재수씨,
우리 재민이 말이에요. 진짜 좋은 신랑감이에요. 아마 제가 여동생이 있었으면 바로 소개해줄 정도로 그런 녀석이라서요. 솔직히 그 소리 듣고 한숨부터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고 제가 그랬어요. 왜요? 뭐 특이하게 좋은 면이라도 있었나요? 저는 그냥 평범하던데. 그러자 신랑 친구는 깜짝 놀랐는지 저를 물끄러미 봤고,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나서서 저에게 그러는 거였습니다. 재민이 돈 엄청 모았잖아요. 사실 우리들 중에서도 통장에 돈 제일 많을 거고, 아마 제 나이 또래 애들 중에 부모 도움 없이 그 정도로 모은 녀석은 재민이가 유일할 건데, 진짜 독하게 모았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아마 군대에서 받았던 월급도 아직까지 통장에 넣어놓고 있을걸요. 예전에 듣기론 월급 받은 거 싹 다 모았다고 하던데. 하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기가 찼죠. 다른 소리도 아니고 차라리 뭐 운동을 잘했다, 운전을 잘했다 이런 거면 수긍이라도 할 텐데, 돈이 많다고 하니 그저 어처구니만 없었습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사실이 맞는 듯 했어요. 거기 술자리에 신랑 친구만 9명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신랑이 어릴 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놨다고, 거기다가 아르바이트도 늘 해서 주변에서 아주 유명했다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하도 신랑이 돈을 모으길래 저희 신랑 생일 선물로 그냥 현찰을 줘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였다면서 20살부터 지금까지 모았으면 1억은 넘게 있을 거라고 아주 확신을 하는 겁니다. 저보고는 계속 결혼 잘한 거다, 생활력이 엄청나고 책임감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 약속하고 지금껏 돈 때문에 그렇게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말만 해주는 자리라 해도 그렇지 그 정도로 없는 말을 억지로, 게다가 결혼할 사람이 내 앞에서 할 사람들은 아니었던지라. 그래서 다음날 제가 신랑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죠. 당신은 나랑 결혼하는 게 좋아?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 라고 운을 띄웠어요. 그러자 신랑은 화들짝 놀라며, 지훈아, 갑자기 무슨 말이야? 당연히 좋으니까, 내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으니까 결혼하자고 내가 그런 거지. 갑자기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찔러봤죠. 오빠, 그럼 최근 뭐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 투자했던 적 있어? 소액이라도 말이야. 요즘 주변에서 다들 많이 하잖아. 혹시 오빠도 그런 거 했었어? 그러자 신랑은 한 번 더 화들짝 놀라며, 나는 내가 직접 땀 흘려 번 돈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아. 그래서 투자 이런 건 믿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것에 회원가입 해본 적도 없어. 지은이는 옆에서 나를 그리 오랫동안 봤으면서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나 투자 같은 거 절대 안 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냥 돌려 말하지 않고 물었어요. 근데 왜 1억이나 넘게 모아놨다는 돈은 결혼할 때 안 쓰고 잠가두는 건데? 이제 우리 부부 될 거 아니야? 대출을 받기 싫어한다는 건 내가 한편으로 이해라도 하겠는데 20살 때부터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놨다면서. 어제 어떤 친구는 오빠 군대 때 받은 월급도 그대로 모았다고 하고, 근데 왜 나는 그런 거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거야?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신랑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전 질문들에게는 화들짝 놀라기라도 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길래 저도 더 불안해졌죠. 그래서 그런가 뭔가 확답을 듣고 싶다는 생각에 더